자사 특목 가면 무조건 힘들다. 진취적인 학생들이 왔으니 당연히 힘들겠지만 자사 특목의 이 강점도 있지 않습니까? 네. 학교 프로그램, 심포지엄, 이 다이나믹한 거, 연계 수업들 좋다. 다양한들이 있습니다만 무조건적으로 너무 힘든 학교니까 기피한다? 이런 것들도 저는 오해라고 봐요. 네. 물론 지사 당연히 아이가 안 되는데 교과 내신 깔아줄러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저는 그런 건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아이한테 하나고 원합니다. 민사 원합니까? 그럼 저 딱 물어봐요. 아이가 안녕하세요. 교육대기자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이제 곧 고2 원서 접수 시즌이잖아요. 대입의 관점에서 고2 고교 선택 알아볼게요. 현재 다원교육입시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오재성 소장입니다. 책 제목이 입시의 답 합격 초중고 공부 로드맵. 그렇습니다. 아우, 제목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담으려고. 눌러보니까. 네. 근데 그래서 이렇게 제목이 지어졌나 봐요. 근데 여기에 다 핵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입시도 있고 합격도 있고 초중고 공부 로드맵까지 오늘 나눠드릴 수 있을까요? 네, 다 한번 좀 제가 핵심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고등학교 원서 접수 시즌이 곧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을 놓고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학부모님들 강연으로 뵈면 다 이 질문 하시더라고요. 어떤 학교를 선택해야 되느냐. 네. 학교 선택의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 원서 접수 시즌을 앞두고요. 대입을 잘 아시니까 입시의 관점에서 고교 선택의 핵심 관점 3가지만 짚어주세요. 제일 먼저 좀 답변을 드린다면 그래도 학교의 지역마다의 평균이든 비평균이든 일반고든 간에 학생 수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학생 수, 첫 번째 예, 학생 수를 고려해라. 네, 이거는 뭐 이제 정말 공교육에 계신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생님들도 조언을 하시겠습니다만 네네.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또 대입 관점, 이제 중학교 갔다고 또 고등학교 갔다고 해서 대입의 연결고리가 어쨌든 계속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5등급제가 현장에서 봤을 땐 또 만만치 않더라고요. 고교 선택에서 내 아이 지역, 네. 내 지역의 학교 예. 등을 뭐 공학이든 남고든 봤을 때 예. 일반고든 간에 역시 앞에 300대학교, 200대학교에 예. 대한 다른 것이 역시 이제는 중학교 때 이제 절대평가에서 고등학교에 이제 상대평가로 A, B에서 이제는 90, 98 따라서도 1등급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학생 수 분의 이제 등수가 중요하니까 네네.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는 좀 염두하실 거는 학생 수를 좀 염두하셨으면 좋겠고 결국엔 고등학교 자체가 대입하고 연계를 떠나서라도 일단 이제는 상대평가에 대한 등수 관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1등급 자체가 좀 이제 10%, 34%로 벌어졌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일이 문 닫거나 일을 열거나 결국엔 300명 학교의 30등과 20명 학교의 20등의 결이 다르니까 네네네. 이 편제표에 대한 시간표 따라서라도 과목 수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에 두 번째는 또 그 학교의 시간표를 봐라. 시간표를 봐라. 이제 네. 학생 수도 있지만 편제표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 또 시간표라고 합니다만 네. 확실히 제가 이번도 이제 고교 학점제의 고1 학생들 첫 세대 학생들이 이 여름 시즌에 제 핸드폰이 좀 불이 났는데 네. 상담이 많이 요청받으셨나 봐요. 예, 네네. 근데도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그때 수요 조사를 합니다. 예, 그러면 2학년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고교 학점제라고 하지만 저희도 다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학점 이수하고 학생들이 들어야 되는 수업들을 좀 자유롭게 듣고자 하는 것이 진로에 맞는 수업을 듣고자 하는 취지였는데 이게 현장에서는 예. 제각각인 거예요. 뭐 일명 제가 그래서 편제표라고 말하고 어머니들 사이에서는 이제 칸막이표라고 하는데요. 국수형은 괜찮습니다. 네네. 근데 이 탐구 과목 자체가 뭐 택사. 네. 그러니까 4개 중에 골라라. 이 중에 4개 골라라, 3개 골라라가 제각기예요. 맞아. 학교마다 많이 다르죠. 네, 부산도 다르고 정말 다릅니다. 예. 2학년 때 고급이 깔린 학교도 있어요, 일반고인데. 근데 그걸 들으려면 물리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시간표를 바라는 얘기가 처음에 제가 이 고교학점제 학생들이 작년 시즌 때 시간표 편집표들이 공개가 늦었어요. 고1이 다 돼서야 알았어요. 그 전에 미리 조사를 해서 분석을 좀 해서 학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네. 아직 학교들도 ING인 거예요. 그럼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일단 그래도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땐 학 과목수 네. 그 다음에 원하는 과목이 있는지 기본적으로는 물론 이제 공통 1학년, 2학년 진로, 3학년 융합 이 세팅이 골격인데 2학년 때 편집표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남권 학교에서도
기본적으로 고급 과목이 깔린 학교도 있고, 예, 지방 가서도 있고요. 뭐 자사에 뭐 AP 듣는 자사 학교들이야 또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만, 네. 내 아이의 학 과목이 좀 강단점이 있는지, 네네. 예, 또한 아이가 물리를 잘하고 하는데 그 과목 관련된 수업들이 또 있는지, 네. 뭐 거점 수업이나 뭐 융합 수업을 참고를 할 수 있고 학교 밖 수업도 있겠지만, 공동 수업. 그래도 예, 네. 공동 연구 수업인데 그게 그 학교 자체에도 편성돼 있는 학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있구나. 네. 그러면 A 학교, B 학교인데 A 학교는 있어. 있어. B 학교는 없어. 그러면 이왕이면 A를. 예. 굳이 가도 됩니다. 네. 그래서 실례로 대치 강남권의 영동과 경기고 학교는 둘이 연합해서 이번 고1부터도 연합 수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그걸 좀 감안하셔서 네. 선배님들의 시간표 사례를 보시면서 네네. 예, 두 번째 선택을 하실 때 네. 편제표 보시고 그다음에 과목 수도 좀 보시고 네. 내 아이는 문과형이야. 내 아이는 이과형이야. 그러면 또 약간 좀 이과형 과목들이 좀 많으면 불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좀 성향을 좀 보시면서 두 번째 체크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고교학점제 취지가 진도가 빠른 거예요. 한 학기씩 다 끝내야 되니까. 왜 과학탐구 선배들은 고2 선배들까지는 절대평가인데 맞아요. 왜 이 후배들은 상대평가냐. 여기서 저는 고뇌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얘네들이 선배들은 그 2학년까지 리스크였지만 3학년 때 과목 A 그 과탐 2를 A를 맞고 국수형을 좀 올려서 네. 미적이나 이런 것만 좀 언매만 올려서 네. 교과 전형을 쓰거나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쓸 수 있는 대안이 있었는데 이거 봐라 이런 생각이 네. 들었죠. 자기가 듣고자 하는 과목도 필요하고 진로에 대한 부분도 장착해서 상경계열, 어학계열, 국제계열, 의학계열, 공학계열을 장착해서 물리를 들을래, 화생지를 할래, 이게 다 염두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갔는데 학생 수도 적은데 2학년 때 선택한 수업이 학생 수도 적어. 물리가 실제 지금 강남의 모 학교가 300명 학교인데 지금 60명밖에 없어요. 물리가요? 네, 예. 고3 기준입니다. 네네. 근데 생명은 200명이 넘어요. 그럼 생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그렇습니다. 있죠. 경희대는 의학결에 물리를 권장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대는 조금 올해는 좀 심플해졌어요. 고2까지는 여전히 과별로 이렇게 학과별로 구분졌습니다만, 그래도 이제는 기본적인 과탐만 들어라, 3개 들어라, 뭐 이렇게 장착됐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의학계열 학생들이 물리를 들어야 되는 고뇌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고1 시험 본 학생들이 아까 여름 때 조사했을 때 네. 예, 이미 1학기 성적을 물어봤고 네. 등급이 좀 애매하거나 등수가 애매해서 1등급 끝자락에 예. 300명 학교에 국어가 30등이고 영어도 30등인데 1은 떴지만 얘는 아쉬운 애매한 일이죠. 그럼 이 학생이 2학년 때 가서 물리를 혹시라도 들어서 그게 리스크 생긴다면 이거는 정량적인 부분의 변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머님 아니면 학생 2학년 때도 괜찮겠어? 그러면 좀 힘들어요. 네. 그러면 좀 학생 수 감안하세요. 결국엔 어머님들과 학생들의 현장에서의 고뇌는 난 지금 몇 등이야. 근데 내가 2학년 때 가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수요조사 수를 과목 수를 알려주는 학교가 있고 전국자사 중에서도 안 알려주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돼보고 결정되는 오, 거예요? 예. 일단 가봤는데 막 60명 있는지 간 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정말 이게 좀 미리 좀 알려주지. 네, 그게 또 자사고였던 게 정말 좀 충격적이었고요. 애들이 바꿀까 봐. 네. 그러니까 문과 수요가 많은 학교인지 아닌지, 이과적인 수요가 많은 학교인지 아닌지, 인기가 많은 학교인지 이런 거를 평판을 좀 알고 선택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겠네요. 맞습니다. 의학계열을 좀 좋아하는 지역, 또 정시가 실적 있는 학교들, 이런 학교들 자체는 문과생이 가는 순간 아무래도 조금 치열함이 그렇죠. 있죠. 네. 특히 대표적으로 강남에 이제 광역자사인 남고에 중동고가 있는데 네네. 아무래도 휘문보다는 중동학생들이 문과생이 좀 있습니다. 문과 선택하는 과목들 수가 네. 아무래도 과탐보다 적은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공통 과목들이나 괜찮지만 2학년부터 이제 미적 갈리고 네네. 확통 나눠졌을 때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편제표를 단순 시간표뿐만 아니라 문과 비율이냐 이과 비율, 이건 사실 저는 3번째 중에 4번째나 5번째를 보려고 했는데요. 학교 선택할 때 그 학교가 문과 비율이 맞냐 네. 이과 비율이 맞냐. 확실히 여고가 또 목동 지역도 그렇고 문과 비율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일단 참고해 보시면 두 번째 포인트 됐고, 마지막 3번째는 학교 역시나 아까 온도차가 비슷한데 그래도 실적, 비단 서울대 몇 명 갔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네. 수시 몇 명, 정시 몇 명, 네네. 예, 물론 다 오픈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학교, 저 학교,
비평준 학교들은 또 미리 OT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픈을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서 네. 수시학교, 정시학교, 내 아이는 지필이 강하고 또 심화나 수능 강하고 논술이 강하다면 네. 또 정시 쪽. 네네. 네,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파주의 자공고인 운정고나 뭐 이런 학교들이 거기도 지금 전에는 막 진짜 정시다 뭐 비평준에 200점에 막 199되는 애들이 가는 학교인데 한민고와 더불어 완전히 이제 수시 실적도 오. 이제는 그러니까 느낌이 우리 수시도 괜찮아 장애 강해 예, 이런 예. 약간 힘들어 가셨더라고요. 어. 학부모님도 상담 보면은 예. 그러니 조금 트렌드를 예. 비단 전에 것만 보지 마시고 네네. 수시 정시나 좀 챙기냐. 예. 그만큼 수시를 챙긴다는 거는 학교 선생님들도 서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학생부와 더불어 네네. 이런 거니 그런 것들의 실적을 한번 좀 잘 염두하시면 어떨까? 지금 학생 수와 시간표, 실적 이 세 가지를 강조해 주셨어요. 네. 이게 상담을 하시다가 많이 겹치는 부분이었나 봐요. 왜냐면 대입의 관점에서 지금 고입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맞습니다. 예전에 대입으로만 지금 분석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역시나 진로에 대한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해봐야 될 것 예. 같다.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전교 1등 학생이 와도 그 친구가 고2임에도 아직 저는 공대생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학년 학생들한테 초중학생들한테 미리 염두하세요 그리고 장착하세요 라고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연가고를 준비하든 아니든 뭐 나름 KMO든 올림피아든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부모님께서 지켜보는 게 가장 또 맞겠고 부모들의 바라보는 그 경험의 진로가 많기 때문에 부모 의사, 자녀 의사. 그러니까 부모님 선생, 나도 선생. 이런 것들도 전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상담 오면 앞 여쭤봐도 딱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러고서 꼭 상담 끝날 때쯤에 아버님, 어머님은 자기의 오픈을 하시는. 직업을요? 예, 와. 사례가 있습니다. 현장에 S대, 의대 교수님 많습니다. 그러면 그러십니까? 그러면 제가 또 괜히 아는 척한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해도 왜냐면 현재 이렇게 의대를 뽑았다 이렇게 가니까. 근데도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이 현장에서 계시더라도 입시는 다르니까 그 신입생 선발을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모니터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도움됐다고 예, 이런 얘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래도 진로, 그래도 경영, 그래도 외교 쪽 꼭 외고를 안 가도 네, 국제고를 안 가도 예. 그래서 이번도 제가 이제 고향을 갔다 왔는데 아이가 어학을 잘하는데 외고 갈까요? 일반고 갈까요? 그러면 저는 또 물어보죠. 그러면 영어 외에 다른 전공어나 불어, 중국어, 다른 전공어도 괜찮냐? 영어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랬더니 꼭 물어봅니다. 그럼 그런 것도 두루 좋아합니다. 그럼 그러십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외국에서 있어 왔고요. 그러면 전 또 그러십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 그런 학생들이 제가 외고 상담해도 적응이 괜찮거든요. 그러면 추천드립니다. 네네. 또 근데 국제고는 좀 결이 다릅니다만 그래도 역시나 진로, 공대냐 또 연가고 학생들이야 당연히 공대와 컴퓨터, 생명 쪽도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과기원들은 다 무학과로 선발합니다만 그 학교 학과를 잘 가는 고등학교 선택이라는 게 아니고요. 일단 그래도 고교학점제 취지가 어떻든 현장에서 말이 다르다 듣고 싶어도 못 듣는다. 이런 토로가 있지만 네. 그래도 일단은 지금의 2015 개정보다는 교육 과정이 늘은 건 맞지 않습니까? 2022에. 예, 2022에서는. 그러니까. 예, 그러면 어쨌든 저는 그래도 그렇게 보이는 학교도 있지만 현장 수업도 많아진 건 맞습니다. 네. 예, 강남도 바뀌었고요. 어디서 고급을 앉아서 듣습니까? 다 잠실까지 갔다 왔거든요. 네. 그래도 생명, 그래도 뭐 물리, 네. 그래도 내가 경영 쪽, 상경 쪽, 뭐 비단 또 자꾸 이과 쪽에 과탐 학생들이 뭐 공동 수업들이 깔렸다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성북 쪽이나 이쪽 가보면 철학이나 심리 수업도 문과 공동 연구 수업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 시간표 없으면 학교 밖 수업을 듣거나 네네.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니 진로를 그래도 단정 짓지 말자고요. 애들을 진로를 정하자는 게 아니고 그래도 맞는 쪽을 우선순위로 네. 하면서 그다음에 대입의 관점에서는 보통 고2 때 많이 진로를 바꿉니다. 그 이유는 성적 때문에 그래요. 아니 현실적으로. 성적이 떨어지는데 의대를 계속 고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서영과라도 가자. 그럼 가자 그럴 때 무슨 과를 써야 됩니까? 이런 상담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 이 진로가 자의반 타의반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식화시키지 마시고요. 아이한테 이 과목 어때? 저 과목 어때? 이렇게 해서 한번 이 진로에 맞는 거를 이 고교학점제를 활용하시는 것이 좀 어떨까?
그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고냐 자사고냐 특목고에 대해서 상담이라든지 요청이 많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요. 이런 부분에서 선택할 때 특히 자사고냐 특목고냐 일반고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전기는 끝났다고 했을 때 가장 오해가 많아서 이 부분을 좀 짚어드리고 싶다. 그래도 역시 제일 오해의 첫 번째는 자사 특목 가면 무조건 힘들다. 그건 당연하죠. 예. 당연히 우열이 되고 역량되는 아이들이 모여서 진취적인 학생들이 왔으니 당연히 힘들겠지만 자사 특목의 이 강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무조건 학생부 잘해준다, 역량 좋은다, 뭐 학교 프로그램, 심포지엄, 뭐 이 다이나믹한 거, 연계 수업들 좋다. 일반고에 없는 수업들이 있지 않냐? 그다음에 기숙생활하면서 또 앞으로 집중만 할 수 있지 않냐? 그래도 무조건적으로 너무 힘든 학교니까 기피한다. 이런 것들도 저는 오해라고 봐요. 예. 물론 지사 당연히 아이가 안 되는데 교과 내신 깔아줄러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저는 그런 건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꼭 저는 물어봐요. 아이한테 하나고 원합니다. 민사 원합니까? 그럼 저 딱 물어봐요. 아이가 진취적인가요? 예, 많이 네네. 잘하나요? 네네. 왜냐면 거긴 거의 다 수행이 다 프리젠테이션 발표니까 네. 일단 물어보는 거죠. 그럼 중학교 때도 다 열심히 하다. 국제중 그러면 갔다. 예, 저는 그러면 하라 그래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질문이 여지없이 그러면 가서 등수 괜찮을까요? 아이들은 일단 그래도 자기가 그 학교에 매력이 있든 만족이 있든 아니면 뭐 관심도를 갖든 그래도 한번 해볼만 하고 하고 싶은 갈망이 있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 그걸 막 너무 막 이거 걱정해서. 치열하니까 가지 마. 안 돼, 너 힘들어. 이렇게만 음. 좀 이렇게 자르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음. 두 번째는 그냥 가지 말고 일반고 가서 네. 거기서 용두가 되자. 근데 이게 네. 일반고도 이 용두들이 많아요. 예. 무늬만 일반고인 네, 학교들도 네. 많지 않습니까? 대구, 수성, 뭐 많죠. 교육특수지역은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설마 자사 안 쓰고 여기 썼는데 내신 딸릴까? 어느 정도 하지 않겠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생각을 다른 어머니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간 거예요. 그렇지. 준외대부고가 다 모여 있는 거야. 평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뭐 어떡하라는 거냐. 근데도 죄송하지만 역시 그래도 당연히 전기고나 특목자사보다는 덜 치열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교생이 다 역량이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온도 차이인데 그래도 내 아이가 상위권 등수 관리하려고 간다면 이것도 그래서 탈대치, 탈목동 이런 얘기도 네. 토로도 있으시거든요. 고민도.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오해는 무조건 일반고라고 1지망, 2지망을 그냥 쓰는 순간 내신 잘 나오는 감수하셔야 거. 됩니다. 예, 그런 건 그래서 아니다. 이렇게 선입견도 많고 오해도 많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많은 것이 부모님의 사실이잖아요. 현실인 상황이고 그랬을 때 체계에서 대입이 아무리 변해도 핵심적으로 정답 한 가지를 소장님이 탁 던져주신 키워드가 있었어요. 수학과 과학 잘하는 아이는 어떻게든 살아남는다. 제가 이제 이 대답에 먼저 그냥 먼저 또 말씀을 드리는 게 어머니들이 제일 먼저 와서 모 대학을 얘기하면서 모 대학 부스를 갔다 왔다. 예. 고3입니다. 예. 수시 접수를 끝났죠. 물론 이제 수가는 당연히 이과 자연계 학생들의 기반이죠. 네. 예. 당연히 문과생들은 그래도 어학이나 영어, 국어, 물론 수학도 중요하겠죠. 상경계열 학생은. 예. 그러나 일단 수학, 과학은 오해하지 말게 이과 자연계 학생들이 우선순위인 건 맞을 것 같아요. 이과생은 그 학교와 수가 성적만 본다. 저는 그렇게 당연히 이제 좀 전문가 입장이니까 그렇게 보겠습니까? 예, 학생부를 봤을 때 정성평가인 학생부 종합전 교과는 수가만 볼 수 없죠. 이미 다 계산이 다 접해져 있으니까. 정성평가인 이래도 사람평가, 주관적인 평가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물론 그 학교 자체가 모든 대학들을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만난 학생, 중학교 만나서 고1, 2, 3 다 되고 수시 정시 다 보내보고 하니까 확실히 그 친구가 그 학생이 문과생이든 이과생이든 확실히 수학은 정시 때도 활용이 되거나 확통을 하든 미적을 하든 역시 연장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신을 떠나서라도 수시를 떠나서라도 확실히 정시까지도 꼭지를 찍어서 정시에서도 가산점이고 환산점수를 떠나서 서울대도 여전히 지금은 뭐 이팔도 마찬가지지만 어떻든 간에 수학의 가산점이 제일 높단 말입니다. 수학이 역시 약간 그래도 중심이다. 주요, 내신도 주요, 그 다음에 수시에도 활용도, 의학계열 공대의 활용도, 빅데이터나 컴퓨터 가는데 수학이 약하다? 이거는 정성평가의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어느 사정관님도 공감하실 겁니다. 세특이 좋던
진로가 좋더니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과 발달상이 다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 미적이든 대수든 고급 대수든 AP든 인공지능 수학이든 그래서 수학 역량과 그다음에 과학은 저는 우선순위는 수학을 또 보는데요. 그래도 거기도 과학도 본다고 했다면 문화생지 선택 내신 그다음에 뭐 과학 중점학교는 문화생지 다 하고 그다음에 뭐 화생지를 하는 의학교 선택도 있겠고 그다음에 과고생들은 뭐 당연히 전 과목 심화 고급 다 하는데요. 자사고도 고급 고교학점제 융합 과목은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런 식이니까 과학에 대한 역량이 역시나 또 이번 기반의 공통과학까지도 범주는 다르겠지만 네. 그래도 수능까지 역량이 되겠고 네. 정말로 저도 그래서 현장에서도 파악할 땐 저도 이과생은 수가 먼저 봐요. 아, 네, 학생부를 볼 때. 성적표 가져왔을 네, 때. 네, 학생 보면 그리고 문과생은 영어 보고 수학 보고 상경계열은 수학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사탐 보고 이렇게 가는 거죠. 수학은 네. 공통이네요. 어쨌든. 네, 고3 기준은 다 있으니까 뭐 사회문화, 생윤, 뭐 경제 수학 다 보죠. 그런 애도 어떻든 애들은 더 자기애가 강점인 과목을 신경 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그걸 좀 감안하시되 역시 책에도 거론하든 뭐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물론 수과만 공부하라고 거론한 게 아닙니다. 강점을 살리면서 기타 과목은 챙기되 네. 이 문과생도 수학은 잡자. 네. 그래서 상경을 쓰시든 어차피 연대도 통계학과는 문이과 같이 뽑거든요. 예. 이런 등등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제가 좀 그렇게 거론을 했고 문과분들도 통과도 신경 써라. 네. 자유전공 쓸 때 활용하시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